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물건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아주 작은 물건이더라도 우리는 생활에 아주 큰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크기로 우리 입안에 있지만 치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웃을 때 좀 자연스럽게 웃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것도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았고 가위도 잘라 먹고 죽 먹고 국에 말아 먹고 너무 힘들죠. 이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틀니는 아주 오랜 시간 소실된 치아를 대신하던 보철 방식이었지만 씹는 힘이 약하고 착용과 관리에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플란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와 잇몸뼈 이식 등 고려할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아가 하나도 없거나 소수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란 디지털 풀 아치라는 그 이름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아치 전체 임플란트를 우리 회복을 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디지털로 해서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디지털 풀 아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른포 오른식스라 해서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또 거기에다가 보철을 할 때도 본을 떠서 이를 맞추고 하는 그 과정들을 디지털로 모든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환자분이 수술하는 과정에 그 임플란트가 심어질 위치들을 가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고 환자분이 느끼는 고통도 훨씬 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보철하는 과정도 대부분의 경우에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면 바로 당일에 보조기가 연결이 되고 그 보조기가 연결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최종 보철물이 바로 디지털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본 뜨는 과정이나 이를 시작하면서 맞추는 과정이나 하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최종 보철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치아의 모양들이 아주 예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기분 좋은 수요일 오후. 유난히 여유가 넘치는 덕수 씨는 쉬는 날을 이용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창원에서 일을 하는 덕수 씨는 디지털 프라치를 하기 전만 해도 치아가 없어 볼이 홀쭉해 얼굴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당뇨가 있어가지고 좀 치아가 예전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밑에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웃을 때 좀 자연스럽게 웃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것도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았고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냥 삼키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불편한 것들이 많았죠. 예. 제가 이제 병원 가서 문의를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결국엔 저도 이제 뭐 틀니로 가야 되나 이런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때마침 이제 사람이 이런 이제 시술을 하는 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문의를 하고 해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너무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도 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보철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중요한데요. 덕수 씨도 CT 촬영과 치아 슬라이드 사진 촬영을 통해 잇몸 상태와 보철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식사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입안에 이제 관리되는 상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관리 받으러 오늘처럼 이렇게 잘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씹히는 게 이게 입안에서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씩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1년에 최소한 2차례 정도는 스케일링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안의 상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글러브 2개 주세요. 해보실까요? 조금 관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더 해드릴 거고, 자, 씹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물어 보시고 해보네. 해보시고, 다물어 보시고 해보네. 해보시고, 다물어 보시고 해보네. 해보시고. 아무래도 왼쪽이 지금 씹히는 힘도 조금 약해요. 이 부분까지는 괜찮아요. 원래 여기가 잇몸이 굉장히 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여기 보면 여기 그죠? 요 사이에 여기를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 어금니 쪽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쿠아픽을 사용할 때 아쿠아픽이 끝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물이 쫙 입술을 싹 제낀 상태에서 여기 안에 여기 밑에를 잇몸 쪽을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거 입안에 관리하는 부분들 한번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씹히는 것도 검사 조금 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 할게. 장덕수 환자분은 전체적으로 밑에 치아가 한 5개 정도 남아 있었고 위에는 한 8개 정도의 치아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위에는 남아 있는 치아가 상태가 그런대로 아직 조금 괜찮은 상태였고 앞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는 지금 남아 있는 이 치아들도 다 뽑아야 될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환자분이 상하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는 괜찮았지만 어금니 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상악동인데 상악동의 그 함기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버려 가지고 뼈가 거의 한 1mm 이하로 지금 뼈가 남아 있는 상태가 전체 어금니 쪽에 다 걸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타치과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제 이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듣고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치과 CT를 찍어서 검사를 했을 때 충분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술로 가능할 것 같다. 상악동 거상술 수술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수술과 더불어서 밑에 디지털 풀아치 수술을 같이 병행한 환자라 볼 수 있습니다. 상악동 수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잇몸 상태에서 이 잇몸을 절개를 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절개하는 과정들 그리고 상악동을 바깥쪽 부분을 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인공뼈를 이식을 해주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뼈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임플란트를 또 이와 같이 식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들었고 안전한 그런 상태로 회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풀아치 시술 후 올바른 구강 위생 관리는 무척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후 나타날 수 있는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 보철물 관리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분이 집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부분도 참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받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1년에 제가 권해드리기는 2차례 이상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관리 받으러 오시는 것도 2차례 이상 꼭 오셔서 파노라마를 찍고 치과 CT를 찍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 알지 못했던 부분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 받고 잇몸 관리 받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나서는 굉장히 좀 음식도 잘 먹게 되고 자기 본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지금 이걸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 만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이제 앞으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자주 이제 좀 만나고 대인관계도 좀 넓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큼성큼 치과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김영숙 씨는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당뇨로 인해 치아가 빠지고 약해져 음식도 잘게 잘라서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치아가 이상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 활짝 웃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없었다는 영숙 씨. 하지만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이빨을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갉아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거 그런 거 다 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자꾸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 안 좋아지면서 한 7, 8년 전에 제가 당뇨가 오면서 그 이가 이렇게 보철로 위아래 이렇게 끼운 게 있었거든요. 앞니빨도 했고 이건 어릴 때 했고 그게 이 한쪽이 쑥 빠지더라고요. 자다가 그게 쑥 빠져가 목에 걸려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놀랐거든요. 한쪽이 빠지고 나니까 이쪽이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대칭으로 여기 빠지고 씹어도 이게 안 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 먹고 앞니로 잘라 먹고 살았죠. 앞니로 잘라 먹고. 그런데 이제 또 한 3, 4년 전부터는 이 윗니빨 한 게 너무 오래되니까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앞니빨로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가위로 잘라 먹고 죽 먹고 국에 말아 먹고 이제 지금 요 이빨 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이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음식 맛을.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니고 하니까 막 이 형편도 안 되지만 이 병원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풀아치가 답이다. 풀아치를 할 수 있는데 찾아가자 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하고, 예. 그리고 씹히는 것도 검사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금 조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또 디지털 플라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보철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우리가 대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한번 봅시다. 다 물어보실까요, 한번요? 딱딱딱딱딱딱딱딱.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입안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다 물으시고 한번요. 관리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씹히는 부분들이 좀 살짝 약해요. 지난번에 이거 다 맞춰놓고 갔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조금 조정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달, 3달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진짜 1년에 2번 정도 해서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자, 오늘 전체적으로 사진 조금 더 입안 사진 더 찍어야 되겠고 씹히는 거 왼쪽 거 조금 조정하고 그렇게 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숙님은 62세 여자분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제가 듣기에는 약국에서 일하시는 걸로 들으셨는데 굉장히 본인의 그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활발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을 즐겨하시는 분인데 이가 안 좋아서 항상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게 되고 마스크 낀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고 보시는 대로 이렇게 치주염 그리고 충치 풍치 전체적으로 지금 한 7개씩 아래 위로 이가 남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뼈 상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환자분의 좌측이죠. 좌측에 지금 봤을 때 아마 여기에 뼈가 괜찮을 거라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우측 같은 경우는 상하게 여기도 뼈가 괜찮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그래서 한 6개나 7개 정도 위에는 심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도 14개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가늠을 할 수 있었고요. 밑에 같은 경우도 지금 우측 같은 경우는 뒤쪽을 이리 뺀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2개 여기까지 해서 3개를 심고 좌측은 여기하고 아마 여기까지 해서 6개 정도 또는 한 7개 정도를 심고 14개 일을 만들면 되겠다 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CT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었고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환자분이 이를 뽑고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오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약간 두고 바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한 달 채 남짓 안 걸려서 바로 최종 보철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부분들과 같이 위에는 6개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그리고 좌측과
우측 같은 경우는 상악에서 약간의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또 조금 더 단단한 초기 거정을 넣고 조금 더 길이가 긴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었고, 하악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에 6개의 임플란트가 심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아래 위로 디지털 풀아치 보철이 완성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냉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밀면도 좋아하고. 그 고명으로 오이채가 올라오잖아요. 채썬 오이를 갖다가 한 젓가락 입에 물고 위아래로 짚어보세요. 그 사운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있잖아요. 그 소리를 안 들어본 지가 10년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내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다 들어 앉으니까 이게 얼굴이 더 주름살이 더 없어지고 있죠. 이 팔자주름이 없어지고 더 예뻐지고. 그러니까 관리 잘해서 오래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게 최고로 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치아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윤동현 씨는 풀아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입에 힘이 생겨 좋아하는 색소폰도 마음껏 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틀니 때문에 불편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서글픈 마음만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색소폰이나 이런 거 하니까 이가 한 개씩 흔들리더만 자꾸 빠지더라고, 하나씩. 그러더만 위에는 한 7개 나가고 싹 빠져보더라고. 이 흔들리니까 빠져 풍치가 왔는 거 위에 빠지더라고. 빠지고 밑에도 조금 치아 흔들리면 또 한 개씩 빼고, 그대로 임플란트 심는 거 생각을 안 하고 가짜 이빨만 해가 꽂고 있으면 된다. 어서 그 가서 동네 치과에서 그런 감도 씹어서 그 꽂고 이제 그걸 했죠. 제일 불편한 거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불편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하는 걸 어디 외박 다른 데 가가지고 1박 하고 온다든가 이러면 놈들 앞에 이거 빼놓고 하는 거 그게 좀 부끄럽고 하니까 잘 밖에서 하는 걸 엄청 싫어했죠. 집에서 맨날 자고 앉아 안 그러면 어디 가면 호텔 자면 내 혼자 자고 이랬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숙박을 못 하는 거라. 3년에 한 번 정도 바꿨다. 이빨을 또 한 개 빠지면 또 곤치가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죠. 또 새로 만들고 돈대로 들고 치과에 가니까 이 몸이 안 좋아서 못 한다 이거라요. 임플란트는 안 된다 이거더라고. 하는 기간도 2년씩 이래 걸린다 하고. 그래 완전 포기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3월 달인가 올 3월 달에 전화하고 왔죠. 치과에 와가 상담하고 좀 빨리 할 수 없냐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다면서 4월 달 시작하면 6월 달 끝난다는 기라. 와, 이거 그걸 바로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예. 식사는 어떻게 잘 하고 예, 계십니까? 예. 요새는 잘 먹습니다. 몸무게가 한 달 만에 한 2kg 가까이 불었어요. 큰일 나겠다. 볼때기 요 통통해졌다니까. 헐쭉하시는 분이면 예. 이제 더 안 찌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찌는 사람 많거든요. 예,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드시려고 하고 너무 딱딱한 거 예. 먹으려 하지 말고 좀 예. 피하시고 그지? 그렇게 하시면 입안의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다 물어볼까요 한번 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 잘 하셨네. 안쪽은 안쪽은 잘 하셨고. 아쿠아픽 물청소를 하루에 한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밥 먹고 나면 매일 하죠. 매일 하지, 그지? 하루에 3번 써야죠. 예, 잘하고 계시고 다 물어볼까요? 해보실 거예요? 다 물어보시고 하면 해보시고 다 물으시고 해보시고 다 물으시고 하면 해보시고 다 물으시고 좋습니다. 밸런스는 아주 잘 맞습니다. 지금 저 정도 같으면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검사하시면서 이렇게 관리하면 오래오래 잘 쓰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하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진 상태에 오버덴처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틀니를 잡아주는 기능만 있지 그게 어떤 틀니의 기능을 갖다가 더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에 같은 경우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0년, 15년 넘게 틀니를 부분 틀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완전 틀니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같은 경우는 틀니를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상악동이 함기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서 구치부 쪽에는 거의 뼈가 없는 상태까지 상악동이 진행된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대신하기 위해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 틀니의 경우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철 장치가 잇몸뼈를 지속해서 흡수해 통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져 많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가 빠졌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체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틀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임플란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임플란트를 또 너무 많은 개수를 심어야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술의 부담이나 비용적인 부담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의 임플란트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임플란트, 뼈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심고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풀아치로 가는 부분들이 틀니와 전체 임플란트, 디지털 풀아치의 그런 다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윤동현님 같은 경우는 상악도 조금 어려운 난제였고 하악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수술 과정이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들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수술에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뼈가 너무 이렇게 골질이 약하고 뼈가 약했기 때문에 조금 가느다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수가 있고, 오버덴처가 들어갔던 임플란트 부위들은 그대로 피해서 뒤쪽 부분에는 조금 또 짧은 임플란트를 심고 이렇게 해서 하악을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이와 같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의 상악동의 함기화로 인해서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지만 코 밑에 부분에 있는 뼈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30도 정도를 기울여서 심어주고 보철을 올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30도를 기울여서 올려주고, 그리고 아주 짧은 임플란트를 하나 추가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각도를 준 임플란트를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철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복을 해준 케이스라 봅니다. 진료가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연습실로 온 동현 씨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색소폰을 꺼내 멋진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중후한 색소폰 소리가 연습실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지낼 수 있어 동현 씨는 이 순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와, 이거 다시 이제 시작한 거하고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지금 불고 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라 지금. 첫째는 뭐 음식 먹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죠. 깍두기 같은 거 이거 우작우작 씹어 먹으니까 진짜 기분 좋고 완전 스트레스 팍팍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완성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색소폰도 열심히 불고 이제 다시 젊어지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치아가 약하여서 전체 임플란트를 고민하시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중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전신 건강에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구강 건강의 회복을 디지털 풀아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요? 행복한 우리 인생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는 등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 요소가 늘어나면서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척추 질환이 노년층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옳지 못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척추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척추는 지금 건강하신가요? 걸을 때
이상하게 막 여기에 너무 저리 갖고 허리도 못 펴고 계단 같은 데서는 쉬고 내 걸에 다녔어요. 길을 가면은 앉을 자리 먼저 보고 가고 길을 다니도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다녔어요. 중장년층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중 하나인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함께 노인 유병률이 매우 높은 척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하지 근력이 약화하고 다리 감각까지 떨어져 걷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대정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에는 이제 척추 우리 뼈하고요. 그다음에 뼈하고 뼈 사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디스크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에서 신호가 가서 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그 신경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도 보면은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무릎 연골이 닳고 뼈하고 부딪히면서 뼈에서 굳은 살이 자랍니다. 허리도 여러 뼈가 만나서 생기는 관절이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닳습니다. 디스크가 닳고 그 다음에 뼈에 있는 연골이 닳고 그러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뼈에서 굳은 살이 자라기도 하고 또 뼈하고 신경을 이렇게 갈라줘서 신경을 보호하는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보통은 3mm로 얇게 됩니다. 근데 칩이 낮아지면서 뚱뚱해지고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버텨야 되니까 자기가 몸집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칩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스크, 뼈의 골격, 환색인대, 비훅 요 세 가지가 신경칩을 좁게 만듭니다. 척추신경은 크게 신경에 큰 다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로 빠져나가는 뿌리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신경 몸집이 좁아졌을 때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좁아지게 되면은 허리에 피로감이 많이 와서 뻐근하다, 우리하다, 무겁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요 다리로 가는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면 더 진행해서 눌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엉치에서 다리로 방사통이라고 해서 쭉 발까지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나오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저희가 일단 증상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어쨌든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많이 사용해서 근육의 피로감에서 오는 거냐를 구분을 하고요.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신경을 자극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CT나 MRI, 신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서 신경의 압박이 경중으로 있다, 심하지 않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좁아지면서 신경이 움직이는데 신경이 툭툭 치이기 때문에 신경이 성이 나거든요. 흔히 말해서 염증이 있어요, 신경이 부었어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물리적으로 압박이 가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놔드리고 물리치료를 하고 도수치료를 하고 충격파 치료를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업으로 가게 되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수년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치료들이 잘 반응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너무 눌려서 신경에 피가 안 돌고 있는 상황, 허혈성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혈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방사통이 심하고요. 근육 힘도 빠지게 되는 증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물리적으로 그 굳은 살을 제거를 해서 신경칩을 빨리 열어놓고 혈액순환이 다시 되도록 하는 치료를 합니다. 선선한 가을 공기가 상쾌한 금요일 아침. 이노미 씨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기분 좋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허벅지와 종아리 통증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 항상 얼굴이 굳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받은 후부터 통증이 사라져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여기가 이상하게 쫓겨서 저리도 그냥 일을 했거든요.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라. 그럴 때 이상하게 막 여기에 너무 저리 갖고 허리도 못 펴고 계단 같은 데서는 쉬고 내 걸에 다녔어요. 정형외과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또 통증 클린 이런 데도 가보고 전부 다니다가 안 돼갖고 아는 언니가
여기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최대정 원장님 소개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진료받고 수술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집에서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이제 보름 조금 지나셨고, 걷는 건 어떠세요? 잘 걸어요. 걷는 거 괜찮고. 관절에서 굳은 살이 져서 협착증이 진 것도 있고, 이렇게 내려앉아서 굳어진 것도 있는데, 예, 디스크가 오히려 이렇게 다 닳아지게 되면은 좀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2, 3개월 지나면은 조금 많이 괜찮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 허리 통증이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닳아서 앞으로 이만큼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뼈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뼈에 멍이 들어서 색깔이 다르죠, 뼈가. 이게 스트레스성 골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팍 외상으로 부러진 게 아니고 골타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성 골절, 피로골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기가 실금이 막 가요. 그러니까 오래. 그래서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 운동 걷는 네. 거에? 그럼 걷는 거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자꾸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 잘 같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 2주 뒤에 한번 경과 보고요. 그때 오셔서 괜찮았어 그러시면은 또 운동하시게 또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통제 소염제도 이제 좀 줄이고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노미님은 이제 연세는 비교적 젊으시지만 디스크가 이미 허리뼈가 5개인데 1, 2, 3, 4, 5번까지 다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미 디스크가 다 닳아서 뼈까지 앞으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5마디를 다 수술을 하세요. 나사를 다 고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수술이 너무 크니까 본인이 치료를 못 받고 계속 지연을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허혈성 이제 통증이 오면서 통증에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겠다. 근데 MR을 찍어서 봤더니 실제로는 신경길은 다 열려 있고 신경길이 다 열려 있으면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2번하고 3번, 3번하고 4번 요 세 군데만 신경길이 막힌 데를 우리가 내시경 감압술로 신경길을 열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사 수술, 큰 수술을 피하고서도 증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다 보니 대부분은 증상에 적응되어 있어 치료하기 좋은 초기를 놓치는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물리치료하고 주사 놓고 약도 드시고 하지만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환자분이 이제 생활이 잘 안 되고요. 보행이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잠을 편하게 잘 못 주무시게 돼요. 그래서 야간통이 있고 쥐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설치시게 되면 일상이 굉장히 예민해지십니다. 그걸 놔두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근력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비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수술법은 수술의 범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남기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술 받으면 이 수술로 인해서 후유증은 없을까요? 항상 걱정하시고 먼저 물어보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육 손상이 많고 뼈의 제거도 많고 움직이는 관절을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기 때문에 후유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나사 수술을 하고 나면 장애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과 뼈 이런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신경이 눌려서 아프기 때문에 통증만 제거를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은 살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사용해서 광학기계를 보고 선택적으로 병변만 제거한다. 그래서 최소 침습 감압술 이런 치료 안에 내시경 수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전에는 걷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 수술 받고 나서는 너무 잘 걸어요. 아픈 데도 없고 내가 전에는 열심히 진짜 일한다고 내 건강을 안 챙겼는데 지금은 수술 받고 나서는 내 건강을 챙기고 좀 더 건강을 챙기겠어요. 어제도 제대로 잠을 못 잤는지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조달숙 씨는 연신 엉덩이와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허리부터 시작한 통증은 엉덩이와 다리로 내려와 지금은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업을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여자분들이 허리 숙여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다리가 땡기니까 양발도 신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허리 숙여가지고 이리 하는 게 힘들었고 뒤로 젖히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었어요. 서울에 또 모병원에 가가지고 시술도 한번 해봤습니다. 성형술이라는 또 시술도 해봤는데 근데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그 정세가 다시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술이라는 자체가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선생님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 예, 저에게 또 용기를 주는 것 같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그냥 예, 용감하게 그냥 해보는 거죠 뭐.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발을 디디면 디디는 순간부터 엉치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이 다리 저림도 굉장히 심해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좌골신경통에서 진단명 하나로 봤지만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MRI 검사를 해서 이게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은 협착증 때문인지 전이증 때문인지 분리증 때문인지 그게 신경을 다 누르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은 똑같아요. 좌골신경통, 엉치가 아프고 다리로 저리고 다만 원인이 디스크, 협착증, 분리증, 전이증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신경이 이제 눌렀어요, 신경이 눌렸어요 하는 순간부터는 다리가 저리고 그러면 그 누르고 있는 굳은 살만 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그게 병이 아니고 신경에 닿아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만 병이라서 그것만 선택적으로 딱 떼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고기를 딱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네, 좋아지실 거예요. 네, 네. 이제 양쪽 다리가 많이 땡기시고요. 특히 왼쪽이 많이 저리셔서 운동량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의 감각이나 이제 이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척추가 앞으로 밀려요, 어미도. 그리고 밑에는 디스크가 또 많이 닳았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 및 협착증, 디스크 퇴행성 변화 이렇게 되는데 퇴행성 변화는 항상 올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는 거니까. 근데 신경을 눌러서 신경마비가 올 것 같으면 그거는 해결을 봐 놓으셔야 되거든요. 예, 참는다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은 이렇게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까만색 골극이라고 하는 부분과 황색인대의 비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부분만 제거를 할 겁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밑으로 쏙 들어가서 굳은 살만 떼고 수술을 끝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수술 전 마지막 준비를 하는 달숙 씨. 수술 후 달라질 내 모습이 더 기대되는지 수술이 이제 두렵지 않나 봅니다. 오늘은 이제 척추관 감압술을 시행할 건데 이제 개방 수술을 하지 않고요.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최소 침습 감압술을 할 겁니다. 환자분의 허리가 이제 측만증도 있고요. 이제 관절이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관 전방 전이증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사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한다 하는 치료를 권해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의 근력이나 디스크 상태가 좋다면 지금은 나사 수술을 하기보다는 굳은 살만 제거를 해서 환자분의 일상이 가능하게 그렇게 유지를 할 겁니다. 아직은 허리를 좀 더 쓰시도록 치료를 하는 겁니다. 달숙 씨가 기다리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이 수술은 최소한의 침습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신 수술법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한 절개를 통해 초고화질 내시경을 사용해 병변을 자세히 살피고 치료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굳은 살 제거가 잘 되었고요. 예, 신경 상태가 아직 양호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잘 걸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술 후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수술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생활에서 운동을 줄이시고 너무 오래 누워 계시고 너무 오래 앉아 계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시경 수술은 병변만 제거하게 된 거기 때문에 허리의 요추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재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가셔서 하루에 1시간씩 걸으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피가 잘 돌고 산소 공급이 신경에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직접 허리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겉에 상처는 작고 근육은 유지가 되더라도 저 안에 깊은 곳에서는 수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1달에서 3개월 사이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간헐적으로 요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좀 드시고 물리치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직접 가르쳐 드립니다. 바람이라 그러면 이 나이에 뭐 이제 뭘 크게 뭐 일을 하겠습니까? 가정이 그냥 가정일에 사소한 일, 소소한 일이라도 뭐 밥에 먹고 식구들 건사하고 오면은 애들도 오면은 그러는 게 이제 이 나이에는 이제 즐거움 아닙니까, 그죠? 친구들하고도 남편들하고 가족들하고도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1월부터 고관절에서 허리까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김덕선 어머니는 이곳에서 수술을 받은 후 요즘 몸이 너무 좋아져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허리가 좀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못하는 게 없이 잘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엉치가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내려가고. 여기가 딱 아프고 나서는 걸으면 못 걸을 수가 없어요. 주방에 가서 음식을 할 수도 없고 편안하게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는데도 더 아파요, 이게. 길을 다니도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다녔어요. 나도 주사 맞으려고 여기를 왔거든요. 왔는데 나는 그 주사가 해당이 안 된다고 수술을 하시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4개월을 안 하고 내가 영 안 하려고 4개월을 버텼는데 도저히 이제 너무 아프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식구들 아무도 안 데리고 내 혼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집에 가셔서 걷긴 좀 어떠셨어요? 걷기도 편하고 걷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안 아프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허리 이렇게 한번 틀어보세요. 이렇게. 이 괜찮고. 운동을 하시라 해서 내가 이 운동을 서서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술이 작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너무 오래 누워 있고 하시면 안 좋고 허리를 자꾸 이렇게 써서 이 허리선이 겁이 나서 안 했는데 그렇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 허리 운동을 많이 해야 피가 돌고 신경에 피가 돌아야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회복이 빠르고 하세요. 그래서 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 오히려 허리가 안 아프세요. 정말 내가 이래 편한 걸 왜 안 했던 거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은 이제 보행을 하기 힘든 이제 다리 저림, 흔히 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시간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5분, 10분 걸으면 앉아야 되고 통증이 오고 30분 이상을 한 번에 쉬지 않고 걷지 못하면 보통 이제 중증 증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운동을 하시고 싶으신데 통증이 나서 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셨고요. 검사를 해봤더니 뼈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 있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무릎으로 얘기하면 관절염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황색인대 비후, 말랑말랑한 인대가 신경을 누른 게 아니고 뼈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조금 중증 협착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통증 자체가 조금 이제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술이나 주사 이런 거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은 살을 떼서 신경집을 다시 넓혀드리는 치료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뼈와 뼈 사이의 탄력 조직인 디스크에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더 진행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악화하게 됩니다. 퇴행성 질환은 평소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허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는 동작은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옆에서 사진을 보면 뼈의 뒷선이 다 맞아야 되는데 약간 밀려나거든요. 대부분의 척추 전방,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은 경증에서 끝납니다. 이 단계를 1, 2, 3, 4단계 또는 1, 2, 3단계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1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이걸 놔두시면 뼈가 앞으로 쭉 밀어나서 마비가 옵니다 하는 거는 그건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고,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서는 다 경증의 전이에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나사를 고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옛날의 개념이고, 최근에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전이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척추뼈가 앞으로 빠지면서 뼈가 신경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대부분 3mm, 5mm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거를 해줘서 신경줄이 쭉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해주면 다리로 가는 통증이 많이 줍니다. 그러면은 그냥 본인의 허리를 계속 쓰셔도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주변 시장을 둘러보는 김덕선 어머니. 바람도 선선해 요즘 이렇게 걷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걷다가도 몇 번이나 쉬어야 했지만 이젠 이렇게 씩씩하게 다닐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좋아진 게 이제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게 좋고, 예. 첫째는 정말 안 아파서 너무 좋습니다. 안 아파서, 예. 내가 하루 지금 3시간을 걷거든요. 수술한 거의 전날부터. 그 옆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어도 탈난다 해서 하서라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만 무슨 걸을 하셔? 무슨 걸을 해? 그래서 2시간 40분 걷다가 3시간을 하루에 매일 3시간 걷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안 아파요. 그렇게 몸이 진짜 날아가고 싶은 거라요. 정말 마음대로 어디라 누가 오라 하면 내가 갈게 하고 갈 수 있.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 내가 정말 걸어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의학도 발전을 합니다. 어떤 기술이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의학의 기구들이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학적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아주 작은 기구들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특혜를 보는 거 하나가 내시경입니다. 지금은 뭐 어깨관절, 그 다음에 위장 내시경도 다 내시경으로 하지 뭐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위장을 관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척추도 이제 그런 시대가 돼서 지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뼈를 절개를 하고 근육을 째고 많은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다시 나사를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컸기 때문에 수술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내시경 수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인을 빨리 제거하고 건강한 삶, 운동이죠.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 적당량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바른 자세로 척추 건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